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모두가 한 남자가 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내가 예전에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밝혀졌던 과정에 대한 역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거의 모든 것을 절약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했고 곧 양아버지가 된 애인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결코 그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 사람은 성질이 나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뭔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종종 벨트에 맞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의붓아버지가 많이 싸우기 시작해서 내 방 벽장에 숨곤 했어요. 자라면서 엄마의 비명과 울음소리를 참지 못하고 가출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배드컴퍼니 맥에 연루됐어요. 책임자였던 그는 가장 나이가 많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는 강력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볼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집에 있는 것보다 그곳에서 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가출한 고아인데 이 세상에서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 불편함을 참아야 했어요. 리사, 왜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있을 때 한 번 얘기했어요. 혼자 있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아서 커튼 안 여기서는 괜찮아. 적어도 내가 있던 곳보다는 나아.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맥이 날 돌봐주는데 그 사람은 그냥 너랑 놀고 있을 뿐이야. 같이 도망가자. 숨기지 않을게. 나 정말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참는 모습이 참 볼 수가 없어. 아니 괜찮아. 그 사람은 눈을 내리깔고 방을 나갔어.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랑 같이 가자고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운이 좋게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저는 항상 시간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공책에 스케치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이런 일을 하다가 상사에게 들켰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내 손에서 공책을 낚아채고 내 낙서를 쳐다보며 돌려주세요.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작업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키드 유 가트 탤런트.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어딘가에서 배웠나요? 그림 배우는 것은커녕 공부할 시간도 없다. 돌려줘. 직장에서는 더 이상 안 하잖아. 그 사람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알잖아. 이 더스티 가방과 상자에 내 재능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알아. 만화책과 아동잡지 출판사에서 일하는 아저씨. 이젤 있는 작업실은 아닌데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첩을 건네줬는데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방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여기로 오셔도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서 직접 시험해보시고 교대 근무 후에 저를 만나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장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전혀 심술궂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기 전에 훨씬 더 화난 사람들을 상대했고 내 수첩을 안쪽 주머니에 숨긴 후 리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날 업무를 수행하러 갔다. 임신한 줄 알고 지정된 주소로 갔는데 상부장이 좋은 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두드렸고 대답이 나오자 머뭇거리며 들어섰다. 책상이 여러 개 있는 널찍한 사무실 안이었다. 그중 일부는 스케치를 그리는 예술가들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단을 만났습니다. 창고에서 상사가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한 인터뷰를 했고 단이 저를 대신해 애니 마침내 단이 유지한 더 나은 삶을 위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리사와 나는 우리 셋과 개를 꽤 잘 수용할 수 있는 집을 샀다. 리사도 바느질 가게에 취직했다. 그래, 우리는 부자로 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방에서 나만의 작업장도 만들었고 때로는 어느 날 내 그림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단과 저는 동네 바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른팔이고 우리는 방금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반응이 좋았고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만화의 다음 홀을 그와 함께 축하하도록 저를 초대했습니다. 바 내부는 술집치고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단이 바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그 장소를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말하기 전에는 이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 뒤에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바텐더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우리 주문을 바로 받았습니다. 은은하게 놀고 분위기가 번잡한 일상을 잊게 해주었어요. 맥주를 마시며 구석구석 구경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멀리에는 조명이 켜진 당구대가 있어서 꽤 아늑했어요. 방의 나머지 부분은 어두워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안 전구 몇 개. 두 사람이 당구 게임을 하고 있고 몇몇 친구들이 게임을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돈을 위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의 규칙을 알고 싶었습니다. 비려즈즈댄이 제 관심을 알아차렸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저는 한 번도 플레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동의했고 회사가 게임을 마쳤을 때 우리는 테이블로 왔습니다. 단은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공을 굴려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단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와, 사람들이 내 뒤에서 소음을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가죽 재킷과 가죽을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바지를 입고 긴 웨이브검은 머리와 수염 HD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익숙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한때 소속되었던 회사의 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 패거리에서 조용히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온 것에 화를 냈나 봐요. 오랜만이군요. 남자답게 보이시네요. 이제 그 사람은 내 옷기대 한 손을 얹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 사람이 뭔지 알아요? 생각난 듯 눈을 굴렸다. 내가 그렇게 사라져서 조금 놀랐다. 나도 리사가 걱정됐다. 경찰이 너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둥지를 틀었다는 걸 알게 됐어.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다잡았어. 알았어, 단이 나한테 왔어. 응, 난 괜찮아. 너가 당구를 치는 오렌지인을 만났어. 맥가 대답을 거절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어조로 제안한 게임이 어때서 마지못해 단이 제안한 것에 동의했습니다. 막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플레이했지만 내가 이기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단지 게임일 뿐이에요. 맥과 나는 공을 홀에 넣기 위해 번갈아가며 쫓아갔지만 그는 물론 어떻게 해서든 이겼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마지막에 놀아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잠깐 내가 떠나려고 할 때 그가 나를 막았습니다. 리사는 어떤가요? 다니엘.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진심이 아닌 미소가 더 나쁜 미소였습니다. 다니엘은 내 아들이었고 잡초를 키운 리사의 아들이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알았나요? 맥가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왜 몇 년이 지나도 칸막이 벽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지 정중하게 괜찮다고 대답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서 우리는 카운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한테는 그건 오래된 이야기였고 나는 그 사람을 그 이야기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잠시 동안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오자 각자의 길을 갔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리사는 모두 신이 났어. 왜 그렇게 보이니? 창백한 커트맥 기억나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그와 친구였을 때 그가 돌아왔어. 그가 우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 그가 당신을 위협했는지, 나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그녀의 슬픈 눈을 바라보았는지, 그가 뭔가를 했는지. 너 아니면 다니엘. 아니 그냥 안부 인사하고 안부 물어봤어. 다니엘 데리러 학교 갈 때 봤는데 벌써 얘기하고 있었어. 너무 무서웠어. 슈슈슈. 괜찮아. 그녀를 나한테 끌어당겼어. 그리고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를 봤습니다. 그는 당신이나 다니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았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 내 삶이 예전만큼 조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나는 매 순간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서 아들이 내 아들 근처에 있는 것을 보면 즉시 나에게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었지만 맥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고 저는 조금씩 진정되고 있은. 리사는 예전처럼 계속 출근했지만 곧 회사가 축소되고 있어 이제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나에게 말함. 나는 그녀에게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과로하지 말고 피곤하면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그녀로부터 받은 후 그녀의 작업 과정에 나는 동의했지만 그녀의 추가 교대 근무는 우리를 서로 소외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밤에 집에 없었고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나에게 더 냉담해졌습니다. 나에게 별로 말을 걸고 싶어 하지 않았고 침대에서 나에게 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때때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와 내 아들에 대한 이런 태도를 용납할 수 없어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상사에게 집으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로 인력 감축으로 인해 왜 사람들이 추가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나를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내가 말하는 축소와 우리가 말하는 추가 교대 근무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리서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무엇을 숨겼는지 나는 상사에게 오해에 대해 사과하고 리서에게 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요청한 후에 어차피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내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댄에게 슬픔을 털어놓고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며칠 휴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나는 봉제 공장에 갔다. 리서는 분명히 그날 일하고 있었고 나는 모두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근무가 끝날 무렵 근처에 주차했습니다. 리서도 건물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택시를 따라 마을 반대편에 있는 주거 지역에 도착했고 나는 그녀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멀지 않은 곳에 차를 내려 그녀를 따라 창가로 갔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맥인 더룸 나는 그가 그녀의 옷을 벗고 그녀를 품에 안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우는 저항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잠시 지켜본 다음 내 차로 돌아갔으므로 그것이 당신의 교대 근무입니다. 리사가 나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내가 역기능적인 길에서 이끌어냈고 그토록 아껴졌던 여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내 피가 검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미 집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집에 올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다시 교대 근무 중이며 아침에 집에 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노로 인해 감방이 거의 부서질 뻔했습니다. 손에 든 전화 나는 단에게 전화를 걸어 데니얼에게 잠시 동안 그와 함께 머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고 그의 아들과 내 아들은 좋은 친구였습니다. 단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그는 나에게 친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마치고 아들을 친구에게 데려갔습니다. 걔도 데려갔습니다. 아내의 바람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고민하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리사가 돌아왔네요. 안녕 여보 어떻게 알죠? 나 오늘 너무 피곤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다니엘은 학교에 갔으니까 일찍 다니엘 괜찮아요. 앉을 때 테이블에 앉혔어요. 내일 다음 교대 근무에 좋은지 알려주세요. 공장에서 어떤 교대 근무 중인지 아니면 맥과 침대를 함께 사용하는지 말해보세요. 리사가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맥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무슨 뜻인가요? 오랫동안 그를 못 봤다는 건가요? 지금 말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녀를 방해해서 당신을 봤어요. 당신이 하는 일을 봤어요. 리사가 왜 울고 있는지 대답해주세요. 그녀는 맥이 그녀에게 많은 돈을 약속했고 그 사람은 그녀가 나이에 비해 너무 좋아 보여 모델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이런 식으로 돈을 위해 가족과 거래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강렬한 분노가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뭔가 사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리사를 심하게 때렸어요. 나는 그녀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비명을 지르지 않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맥 테이블콜로 옆에 있던 가방 건네주고 집 전화로 초대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 손을 넣고 내 감시 속에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내 요구에 응했다. 리서는 내가 며칠 동안 집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를 그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맥는 오늘 밤 할 일이 많아서 나에게 딱 맞는 일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알지만 냉장고에서 냉동 완두콩 한 봉지를 꺼내서 멍을 바르기 위해 여우에게 던졌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집에 있었고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 스캔들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황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을 끄고 아래층 거실에 야간 조명만 남기고 위층 침실에서는 약속대로 매트가 나왔습니다.
그는 리사가 말한 대로 뒷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 어둠 속에서 계단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를 불렀으나 침실에 함께 앉아 손으로 입을 잡고 누워있던 손수건을 챙겨 미리 준비한 총으로 무장하고 입과 손을 뒤로 묶은 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마침내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을 때 나는 발사한 마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불을 켰고 다가가서 맥박을 느껴보려고 했지만 총알이 심장 부위에 부딪혔고 맥은 즉시 위층 침실로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리서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를 풀고 그녀의 손에 총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있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커트, 당신은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았고 그녀는 나를 향해 총을 들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탄창을 꺼내서 보여줘서 총을 빼서 다시 등 뒤에 숨겼어. 아리사,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남자를 죽였어? 나는 비극적인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경찰에 전화했고 그들은 리사의 지문이 총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살인죄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생각을 믿었습니다. 좋은 보상을 받으면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트가 매우 잔인했다는 것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나에게 너무 벅찬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못된 여자가 어렸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우 조용하고 수줍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서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의 평화를 매우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조용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나에게는 형제자매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아이를 돌보거나 함께 놀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에게 작은 애완동물을 달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책을 자주 읽었습니다. 다양한 모험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했고 가능하다면 주인공의 입장이 된 자신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 스스로 작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는 어려웠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것들을 적은 작은 초안을 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것이 책의 밑거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만드는데 자신감이 부족해서 항상 제약을 받는 것 같아서 창의성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책은 점차 내 삶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내 성적은 평균이어서 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분야 CH의 선택이 그다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틈새 시장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경제 모든 걱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나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쩔 수 없었지만 학위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내 인생은 꽤 잘 풀렸습니다. 성공적인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고 노력 덕분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주는 항상 나를 꽤 유능하고 재능 있는 직원이라고 말했고 가족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상황에 만족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내 기술을 향상하고 가능한 최고의 위치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개인 생활을 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관계의 필요성을 억누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내 직장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내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 상황에서 나는 외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요구뿐만 아니라 육체적 요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 친밀한 삶, 더 정확하게는 그것의 부족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 사무실에 새로운 동료가 있었습니다. 직장에 있는 다른 여자애들과 나는 그들에 대한 감정이 없었지만
캐런은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매우 아름다웠고 많은 남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녀의 성격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뒤에는 따뜻함과 빛의 기차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상사가 제러드를 만나라고 말하며 나에게 손을 가리켰습니다. HK 여기를 보여주고 속도를 높이려고 그 소녀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손을 내밀고 그녀의 야른 손바닥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한마디로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꽤 따뜻한 관계로 직장에서도 완벽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의 조용한 성격이 서로에게 딱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무일 중 어느 날 시간이 흘렀고 지난번 이후로 외로움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때는 약 7년 전이었습니다. 만약 일이 계속된다면 먼 미래에 건강 문제가 생길 것이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캐런에게 몇 시간 후에 나와 함께 커피 한잔하러 나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마치 내 동료가 그런 요청에 전혀 놀라지 않은 것처럼 아마도 그녀는 내가 그녀를 초대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시내에 있는 작은 테마 커피숍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필요한 경우 업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방문한 유일한 장소. 나는 항상 동료를 이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인디 음악이 항상 연주되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나를 진정시키지만 직원들은 나이가 많고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캐런과 나는 더 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난 날은 매우 화창한 날씨였기 때문에 그녀는 나와 같은 30대입니다. 캐런은 짧은 치마와 멋진 흰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내 모습은 더 캐주얼해 보였지만 한계 내에서 나는 캐런을 매혹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테이블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동료가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희는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당신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오늘 바깥 날씨가 좋은 건 상관없어요. 어떤가요? 내 여행 교통체증 없음. 처음에는 좀 늦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택시 운전사가 미친 듯이 운전하기 시작해서 카렌은 얼굴에 약간 싱긋 웃었고 우리는 예약을 했어. 나는 그녀를 어색하게 바라봤다. 별로 그렇지 않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면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정적인 주제도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캐런은 아시다시피 제 옆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주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 말해주세요. 취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캐런은 여가 시간에 몇 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통 식물을 돌보고 있는데 제 2마리의 개는 이름이 났고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를 최대한 신중하게 고르려고 하는 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문화 행사에도 참석하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꽤 자주 만나요. 일기도 쓰고 있어요. 의아해 하더군요. 내 개인 일기 다른 걸 적는 걸 정말 좋아해요. 재미있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습관이에요. 집에 일기장이 잔뜩 있어요. 캐런이 손으로 19에서 20개 정도의 시범적인 몸짓을 했어요. 제가 기분 좋게 놀랐다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하시나요? 난 어렸을 때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샌드박스에 있을 때 온갖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안타깝네요.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한때 추구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에 초한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더 대화의 완벽한 주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동반자에게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집에 큰 책장이 있는데 대부분 논픽션이지만 픽션도 있어요. 아마 한번 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당신 집으로 가도 될까요? 저는 이 반응에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너무 빨리 예라고 대답하길 기대했어요. 우리 집은 항상 깔끔했지만 집에 여자를 초대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가 없어서 오늘 마침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택시를 타고 간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내 작은 도서관을 둘러보세요. 커리너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선반을 바라보았고 내가 그녀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특정 책을 구입했는지 말한 다음 우리는 부엌에 앉아 흥미를 끌기 위해 몇 가지 더 많은 것들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음악을 틀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수년간의 연습 부족으로 인해 매우 긴장했지만 캐런은 약간 취해서 그녀가 이 상황에서 어색한 뉘앙스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와의 잠은 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둘 다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만났던 우리 사이에 일종의 오래 지속되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도 의사소통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몇 군데에 가서 뭔가 논의한 다음 그 사람이나 내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합의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가 약 6개월 동안 지속된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캐런이 나에게 이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와 나는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데이트해왔던 제안을 이제 함께 살 시간이 됐다고 주장하는 방식에 놀랐습니다. 제 동료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제러드는 우리가 당연히 데이트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캐런은 우리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얼굴에서 그녀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긴장하고 싶지 않니 그녀가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 소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에 매우 놀랐지만 모든 변화는 더 나은 것입니다. 직접 움직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차가 함께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집을 임대한 이후로 내 아파트에 있는 나는 함께 생활이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인 사람들이어서 모든 집안일을 처음부터 균등하게 나누었습니다. 단지 나와 달리 내 여자친구는 그런 개인적인 일기를 보자마자 가장 은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는 물론 소녀들의 허락을 받아 그것을 읽고 싶었지만 캐런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소지품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저는 커리너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그녀와의 동거가 정말 편안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매우 안정적이고 유혹적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우리가 약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미래의 아내가 놀랍게도 모든 면에서 즐겁게 외쳤습니다. 한 번도 그녀와 싸운 적이 없었을 때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정 상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야심찬 남자 캐런은 자녀 양육이 그녀에게 너무 많은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여성의 이러한 행동이 나에게 항상 이상해 보였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주저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에게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아내가 어느 날 캐런이 직장에 있는 동안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그녀의 개인 일기를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마음에 들었을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본 페이지를 열고 읽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상하고 다사다난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잔업을 해서 10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공공밤에 이 일이 지겹고 실증이 났어요. 기회가 닿는 대로 그만두고 싶었어요. 요즘 집에 오면 모든 게 짜증나거든요. 제이콥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저 그는 저녁 식사로 아무것도 남기지도 않았어요. 나는 캐런이 나에게 전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보라고 불리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페이지를 샅샅이 뒤지고 거의 모든 페이지에 일종의 욕설이 적혀 있었고 그 대부분은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뒤집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페이지를 보니 오늘 토마스와 함께 레스토랑에 갔어요. 재밌었지만 제이콥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토마스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순간 왜 그녀가 나에게 그녀의 일기를 읽지 못하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와 토마스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녀는 침대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과 더 나쁜 사람에 대한 비교를 노트 전체에 적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자신이 가장 부끄럽다고 느꼈습니다. 캐런과 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슬픔에 빠져 자살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직접 관계를 제안했고 이제 그녀는 그녀의 개인 일기에 이 모든 굴욕을 쓰고 있다는 깊은 연결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끔찍하게 대했기 때문에 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페이지를 찍고 싶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역겹고 그녀는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캐런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그녀의 일기를 정독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불만과 교양 없는 욕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항목은 내가 미래에 사용할 타협적인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과거의 그녀의 최근 글을 읽는데 특별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내 수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글을 여러 개 썼습니다. 물론 나는 수염을 깎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짜증나게 했던 많은 일들은 제가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녀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켄을 너무 많이 괴롭히지 않고 보복의 나를 더 가까이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한 기록의 모든 지락스 사본을 캐런의 모든 지인에게 보낸 당일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불행히도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소나 심지어 전화번호도 있었지만 나중에 딸의 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용문을 받게 될 캐런의 어머니의 주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동료, 그녀의 상사,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은 제가 편지를 보낸 후 약 24시간 후에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노모로부터 첫 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대화는 캐런을 이미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할 권리를 줬어요. 카렌은 흐느껴 울었어요. 저는 해고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왜 이러세요? 장난감처럼 몇 년 동안 저를 가지고 놀게 놔두셨는데 저는 사랑했어. 너랑 내내 같이 있었어. 다른 사람이랑 자는 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내 경험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싶었어. 이제 노트는 모두 자물쇠로 잠그고 다녀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친절하게 답장을 해주고 결혼 생활은 끝났어. 어쩌면 나는 그녀의 개인적인 경계를 더 일찍 깨뜨렸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내 호기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부정행위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들의 행동 또 만나요.